이제 원자의 구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원자의 구조부터. 얘들아, 보통 우리 원자 하면은 그 중심에 어떤 입자가 들어있냐? 원자 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뭐가 돌고 있어? 예, 전자가 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학교 내용인데, 보통 중학교에서는 원자 핵의 질량이 얼마라고 배우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이놈이 이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놈이 거의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가 아주 조금이 전자인데,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놈은 그냥 보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얘는 무시. 자, 그럼 여기서 중심에 있는 놈은 누구냐? 중심에 있는 놈은. 이놈이 중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주위를 돌고 있죠. 주변을 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통합과학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통합과학에서는 원자 핵이 두 가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보통 어떤 입자랑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니? 그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되는 내용이 이거야. 양성자 한 개당 전하를 얼마로 배워? 예, 플러스 1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한 개당 전하량을 얼마로 배우지? 예, 마이너스 1로 배웁니다. 중성자는 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인데, 양성자와 전자는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르다고 배우거든요. 근데 개수마저도 똑같다라고 배웁니다. 개수마저도 똑같다. 그럼 자, 질문.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그럼 원자는 중성이다. 예, 여기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것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없습니다.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화원 내용으로 올라올 건데, 여기에서 실제로 전하량이 추가됩니다. 그냥 그 전기 전자에다가 짊어질 하자를 쓰거든요. 그 전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건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써먹을 줄만 아시면 돼요.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쿨롱이라고 돼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쿨롱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같은데 부호 다른 거 보이시죠? 자,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원소 X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총 이만큼이 나왔다는 거야. 이만큼이 나왔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여기 뒷부분 지수 잘 보셔야 됩니다. 10개 들어있는 거죠? 원자 번호 몇 번 되는 거예요? 네, 원자 번호 10번 돼가지고 이렇게 네온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 플러스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는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 양성자 몇 개 들어있는 걸까? 몇 개? 11개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숫자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잘 봐봐. 여기서 일로 올 때 지금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 추가된 거잖아. 근데 이걸 조금 숫자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0.16으로 만들면 10이 남잖아. 10을 뒤로 보내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좀 더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질량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그냥 상대적 질량은 이렇게 1로 보고요. 전자는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1837분의 1이거든요. 엄청 작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표기법을 배워주셔야 되는데, 표기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다 통합과학 때 알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자, 가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보통 여기에는 주로 뭘 표시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온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겠냐? 한글말로 이렇게 전하량이 들어올 거야.
자,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높아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2, 3이면은 이거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잃은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주로 플러스 1 되는 원소들은 몇 쪽 원소냐? 주기율표에서 1쪽, 2 플러스는 2족이고 3 플러스는 몇 쪽? 13족인 거 아시죠? 다 아실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도 있잖아. 이러면은 여기는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얻은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자리는 개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개수에 B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연습 좀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원자 분자라고 보니 보통? 3원자 분자라고 보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거 지금 개수를 표시해 준 거야? 그럼 만약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이거는 5원자 분자라고 하나요? 이거 지금 알루미늄이랑 산소가 몇 개씩 들어있는 거야? 2개, 3개 들어있는 거냐? 2대 3으로 들어있는 거냐? 2대 3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 2대 3인 거 아시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개수와 개수비가 다 표시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도 포함됩니다. 자, 이 자리.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 아냐? 본 적 있냐? 이거 보면은 뭐일 것 같아, 이거 왠지. 예, 원자 번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원자 번호가 돼요. 원자 번호가 되는데, 우리 통합과학 때 이 원자 번호가 그 양성자의 개수이면서 전자의 개수인 거 다 배우셨죠?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만, 원자일 때만 이렇게 똑같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 질량수가 들어오죠. 질량수. 좋았습니다. 자, 질량수는 뭐랑 뭐를 더해야지 구할 수 있니? 그지?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 주셔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질량수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고 이해하시는데 실제 의미는 조금 달라요. 실제 의미는 질량을 가늠합니다. 가늠이 뭔 말인지 알아? 어림 잡는 거. 너네 다 봤을 때 액면가가 몇 살로 보여? 키가 몇 살로 보여? 키는 얼마로 보이냐? 아니면 체중은 얼마로 보이냐? 이런 눈대중으로 가늠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질량을 가늠해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개당 1이기 때문에 만약 질량수가 10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10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놈이 거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요 놈을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요 놈을 원자량으로 보겠습니다. 네. 의미는 달라요.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 질량수는 양 더하기 중. 조금 다르지만 문제 풀 때는 같은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연습. 야, 지호야 봐봐. 원자번호 8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몇 개씩 들어있어? 8개.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와? 중성자 개수 나오죠? 이게 중성자 개수야. 위에서 아래 빼면 중성자 나오는 거 아시죠? 빼시면 여기 8이고. 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10개죠. 자, 체리야, 이것도 풀어봐라. 얘는 그러면은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냐? 순서대로. 뭐라고? 양성자 11개, 중성자는요? 12개 좋고요. 전자는요? 10개죠. 좋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고 물어보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 뭐 18쪽 원소이다라고 하잖아. 얘는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인 거 아시죠? 문제 풀 때 딱 10 나오면은 18이나 10 나오면은 전자 개수인 거 예상하시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 동위원소 보도록 합시다. 동위원소 여기서부터가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동위원소가. 얘들아, 동위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똑같아요. 야, 원소 기호가 똑같으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냐, 달라야 되겠냐?
같아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전자의 개수도 똑같아집니다. 자, 질문.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전자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최외곽이나 원자과 전자수도 같아져야 되겠죠. 자, 통합과학 때 배웠지?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은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같다? 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뭔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냐? 예, 질량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질량수가 다르면은 질량이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서 보통 물리적인 성질이 바뀝니다. 물리적인 성질이. 야,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적인 성질이 뭔지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적 성질 세 가지 있거든요. 크게. 아니야. 무게는 물리적 성질이 아니야. 있잖아. 노는 점 맞아. 또 끓는 점 마지막. 너 밀도. 됐니 얘들아? 밀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밀도가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 봐봐. 이게 중요한데 존재 비율도 똑같습니다. 존재 비율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구상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존재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데 이게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워서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존재 비율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지 못하면 다 병신천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 좀 해볼게. 첫 번째 예시. 자, 먼저 그 화학적인 성질이 같은 거를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두 번 똑같은 걸 써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같은 걸 두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도 212 이렇게 써볼게요. 됐죠? 자, 일부러 화학 반응식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량수만 다르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량수를 1, 16 주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질량수를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봐봐요. 원소 기호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니까 표기법이 이상해지죠? 이게 요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다 이 말이야. 됐어? 자, 신우야, 얘 분자량 구해봐라.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보고 분자량 구하면 얼마 나와? H2O 분자량 알잖아. 18이지? 체리야 밑에 거는요? 2 더하기 2 더하기 18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22. 자, 내가 지금 잡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알겠냐? 우리가 원래 알던 분자량을 못 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차이값을 이용하면서 1 늘어났고 1 늘어났으니까 2 증가해야 되고 여기서 또 2 증가하니까 총 4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기존에 알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차이값을 더해 나가시면은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선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거 증명된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화학 결합의 종류가 같다라고 나옵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가 같다 또는 화학 반응이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요건데 자, 이렇게 비커에다가 일부러 물을 받아놔요. 이렇게 물을 받아둡니다. 야, 보통 여기다가 물 띄우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물 띄우면은 물이 난다. 미친 거 아니야? 얼음을 띄우면 어떻게 되냐? 얼음을 띄우면 뜨죠? 네,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H2O라고 쓰는데 고체 상태로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질량수가 다른 놈을 넣어볼게요. 질량수가 다른 놈을 넣으면은 이 얼음이 가라앉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여기가 H2O인데 고체야. 자, 여기는 이렇게 1, 16 넣어주면은 여기는 2, 18 넣어주면 돼. 자, 질량이 증가했지.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증가했지. 그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봐봐 얘들아.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증가했다니까?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 주고 B 주면은 밀도가 어디가 큰 거니? B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문제 풀어간다 이거예요. 됐어?